안녕하세요. 저기 새로 나온 디딤돌 상품이 있죠. 그 주택 매수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라고 부릅니다. 지금 창구에서 디딤돌 대출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요 조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원 대상 이제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상인데요.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괄호하고 달려 있죠. 입양도 포함이라고요. 입양도 포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22년 12월에 만약에 출산을 했다면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태안 안 된다고 합니다. 2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년 말까지는 출산을 해야 이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전후로 그냥 1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1월 달에 이제 상품이 나오는 셈이니까요. 대환도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출이 있다고 해도 그걸 이제 갈아태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을 보는 상품인데요. 1억 3천이잖아요. 뭐 일반적이라고 요즘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한쪽이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쪽에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육아휴직 들어갔으니까 소득이 확 깎이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하느냐? 디딤돌 현행은 육아휴직 들어가기 직전 거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라고 했죠. 요거 매매 가격이 있고 또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 KB세가 있다면 KB시세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많이 볼 텐데요. 둘 중에 높은 쪽이 주택 가액입니다. 이제 기금 디딤돌 대출할 때 적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랑 그 다음에 KB세가 있으면 둘 중 높은 게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높게 잡힌 매매 가격이 주택 가액이 되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KB세보다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좀 더 낮은 경우들도 그렇게 드물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KB세가 주택 가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보존 등기만 어떻게 잘 돼 있다면 또 디딤돌 쓸 수 있게 그런 협약만 되어 있다면은 디딤돌 대출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준공후 미분양된 곳이 할인 분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곳이 만약 뭐 서울 외곽인데 이런 면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도 그런 곳들은 많이 있거든요. 대출은 일단 좋은 조건을 해줄 때 대출을 일단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될 때까지는 그 사이에 만약 24년 내로 출산을 했다. 그 시점에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그때 나는 1주택자죠. 대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금리도 싸게 가져가고 동시에 나도 일단 싸게 사고 둘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는 최대 아시다시피 다 5억 원이죠. 생애 최초 활용하면 이제 80%고 DTI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대환을 할 때 있죠. DTI로 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디딤돌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대출 필요고 오직 디딤돌 대출만 쓴다. 그렇다면은 아통 같은 거 있죠. 신용대출. 열어놓을 만큼 열어놓고 DTI가 포함하는 범위 안에서 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은 DSR 써요. 되게 빡세게 봅니다. 그런데 디딤돌은 DTI 봐요. 되게 유연하게 봅니다. 훨씬 한도가 더 많이 나와요. 돈 가져가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디딤돌은 중도상환수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갚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객한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한테 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대금리 같은 거 얘기인데요. 자녀에 따른 우대금리도 있지만 청약가입 요새 이제 하면은 최근에 지난 8월인가에서 개편이 됐거든요. 15년 갖고 있으면 최대 0.5%까지 금리가 깎입니다. 자녀도 낳고 생애 최초고 청약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대금리 받을 거 다 받거든요. 옛날에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안 넣은 게 있다? 그러면은 지연회차라는 게 생기거든요. 청약 없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금리 좀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참 찾아보면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내 주위에 이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이직하게 됐을 때는 저 부부합산이 그 공백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직한 사람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회사는 아예 그냥 이건 무시. 이직한 회사로부터 이제 받은 급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예를 들어 진짜 한 1, 2주일 정도밖에 안 지나가가지고 한 달 온전한 급여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럼 아예 안 돼. 건보료를 가지고 일단 판단을 좀 먼저 들어가는데 한 번도 회사에서 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돼. 만약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이직하고 나서 안전하게 한 3, 4개월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대출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혹시 전세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 얘는 안 되지. 안 되는 게 디딤돌은 어느 대출이나 그렇지만 베이스가 부인 목적.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갭을 끼고 샀어. 그런 다음에 이 대출을 쓰기 전에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하나를 대출을 써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대환을 하는 그렇지. 기본 베이스가 내가 실거주를 해야 돼.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환을 할 수는 있어.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이제 전세 세입자가 계신데 그 상태에서
은행 상품이든 뭐 다른 상품을 써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이미 거주를 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이제 자녀가 생겼다. 그럼 그때 이제 대환 목적으로 이거를 받아서 이제 진행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한다면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안 잡힌대. 그 이제 두 사람인데 이제 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서로 각자 1가구 1주택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놓고 그다음에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서 대출 읽히고 그리고 자녀 출산한 다음에 자녀 자기 밑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출을 써가지고 이제 대환 목적으로 갈아태우고 그렇게는 좀 해볼 수는 있겠다. 그 1가구 1주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녀는 한 명인데 둘 다 자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둘 다 1가구 1주택을 둘 다 대환 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 혹시 또 뭐 다른 거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까? 일단 여기까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